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오뚜기 황제 주기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진은 명왕조 6대 황제인데요. 그 유명한 영락제의 증손입니다. 이 주기진은 38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뚜기 황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보기 드물게 2번이나 황제위에 오릅니다. 물론 당 현종의 큰아버지 중종과 또 자기의 아버지인 예종도 2번이나 황제위에 올랐었죠. 그런데 이 주기진이 2번 황제에 오르게 된 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는 처음에 14년간 황제를 하고 그 14년째 해에 몽골 일족인 오이라트족과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포로가 됐기 때문에 황제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황제가 된 이복 형제에 의해서 8년간 유폐되어 있다가 결국 자기의 부하들이 그 이복 황제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시 황제에 올라가서 8년 동안 이제 황제를 했던 아주 보기 드문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기진은 역사 속에서 2번 황제를 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순장제를 폐지한 아주 뛰어난 임금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순장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의 황제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비빈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애를 안 낳은 비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빈들과 궁녀들을 같이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걸 이제 순장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폐지되어 있던 것을 명태조인 주원장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손자인 주기진이 영원히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어서 순장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주기진 덕택입니다. 근데 이 주기진은 9살에 황제에 오릅니다. 그런데 9살에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할머니인 태왕태후 장씨가 이제 그 정사를 돌보게 되는데요. 원래는 신하들이 태왕태후 장씨한테 수렴 청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장씨가 거절하고 그 당시 뛰어난 대신들이었던 3명의 양씨에게 정권을 맡깁니다. 이들이 잘 보필하면서 초반기 14년 동안의 정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진은 역사적으로 2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나는 영종, 하나는 그의 연호를 따서 정통제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정통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통제는 초반 10년은 굉장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4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 즉 태자 시절에 자기를 가르쳐줬던 환관인 왕진에게 높은 벼슬을 주면서 이 왕진이 정권을 전부 장악하면서 정치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 상황에서 몽고족인 오일라트족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20살을 갓 넘긴 정통제는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몽고족을 완전히 끝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안 됩니다, 폐하. 친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지만 그는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신임하는 환관 왕진이 친정을 고집했기 때문에 22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으로 치면 산서성 대동을 지나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22만의 대군이 갑자기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였고, 상대 군대가 몇 명인지,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보급로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공격인데요. 그런데 이 정통제는 자기의 증조부, 그 위대한 영락제처럼 자기도 그러한 공훈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고 결국 하북성 회례현에서 포로가 됩니다. 예전에 그 지명이 토목보여서 그것을 중국 역사상 토목부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역사에 있어서 황제가 친정에 나서서
상대방에게 포로가 된 경우가 거의 없는데 대국의 황제가 결국 포로가 됐고 그는 1년 후에 결국 명나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명나라에 황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 그의 이복 동생이 이제 황제에 오르는데요. 그가 경태제입니다. 이 경태제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1년 만에 명나라로 돌아오니까 이게 입장이 난처해졌죠. 자기 형을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또 자기는 현재 황제 위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 내려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을 태상왕으로 올린 뒤에 이 형을 자금성 남쪽에 있는 남궁에다 유폐시킵니다. 그 기간이 무려 8년이 됩니다. 그런데 경태제는 불행하게도 자기가 태자로 세웠던 자기 아들도 죽고 본인도 30세에 갑작스러운 중병이 걸려서 병석에 눕고 맙니다. 그 상황을 본 정통제를 따르는 부하들, 서유정이나 이런 장수들이 이 정통제를 다시 옹립해서 황제로 세웁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며칠 동안은 정통제와 경태제가 동시에 황제로 있는 중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새 황제가 들어서면 원래 있던 황제를 죽이든지 폐위시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깜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여기를 이제 폐위를 시키죠. 그래서 왕으로 격하시키고 결국 경태제는 왕이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병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경태제가 8년 동안 자기 형에게 한 일을 보면 상당히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남궁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게 아니라 아예 다 땜질을 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멍만 내서 옷과 음식만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정통제가 남궁에서 굶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제가 복위하고 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경태제를 도와서 제위에 올렸던 우겸 상당히 뛰어난 신하였는데요. 우겸 같은 신하들을 처형했고 우겸이 추천해서 등용됐던 모든 신하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정통제를 상당히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됐고 그리고 복이 되고 나서 현명한 신하들을 다 내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가 14년에 황제를 하고 8년 동안 유폐됐다가 다시 황제가 돼서 8년 동안 또 황제를 하는데요. 이 후반 8년 동안에는 이현이라든가 왕고라든가 이런 현명한 신하들을 등용해서 아주 정치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장제를 폐지했고 두 번째는 자기의 증조부가 유폐시켰던 즉 영락제는 원래 큰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큰아들을 이제 황제로 세우려고 했는데 큰아들이 죽는 바람에 큰아들의 아들 즉 손자를 세웠는데 그가 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락제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북경에서 남경까지 쳐들어와서 수년간의 전쟁을 거친 끝에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건문제, 즉 주원장의 손자의 가족들을 수십 년 동안 유폐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8년간 유폐를 당하고 보니까 이 유폐된 자들의 고통을 알게 돼서 그가 건문제 자손들의 유폐를 전부 풀어줬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벼슬길에도 올라갈 수 있게 모든 길을 털어주었습니다. 명분이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 복지국가와 비슷한 건데요. 7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의복도 제공해 주고요. 옛날판 복지 제도였죠. 이 주기진은 그의 생애를 보면 2살 때 황태자가 돼서 8년간 황태자, 14년간 황제, 8년간 유폐, 8년간 황제. 사실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 일어난 그런 황제이죠. 그리고 14년 동안의 치세,
8년 동안 치세.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택동 같은 사람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중국 명왕조에서 뛰어난 임금은 거의 없다. 내가 명사를 보면 사실 책을 덮고 싶다. 그런데 명나라에서 주원장, 그리고 영락제, 그리고 정통제만은 뛰어난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이 정통제는 명왕조에 있어서 명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악습으로 내려왔던 순장제를 영원히 끝냈고 또 황제위에서 물러났지만 다시 한번 황제위에 올라와서 현명한 정치를 했던 정통제 주기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